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경원 저자의 좋은 기분을 만드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객관적인 상태일 수 있으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에 의해서 그것이 즐겁기도 슬프기도 기쁘기도 힘들기도 행복하기도 한데요. 사소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조금 바꾸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소하지만 행복을 가져다주는 30가지의 행동에 대해서 이 책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행과 행복이 결국 자신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저 역시 공감하는 문장입니다. 저자 역시 서문에서 행과 불행은 선택의 문제라고 결론 지었는데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거창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바로 곁에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웃을 일이 없어도 일부러 웃고 타인의 가시 같은 말을 담아두고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선율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2013년에 출판이 된 책으로 저자는 기자로 근무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정보를 주는 기사를 써왔다고 합니다. 걷기를 좋아하던 어린 시절에는 무작정 걷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여서 별명이 돌멩이라고 하였으며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30의 중반에 서서 문득 행복과 불행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분으로 이끄는 일들에 습관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행복으로 이끄는 30가지는 웃음, 감정 표현, 용서, 선행, 요가, 운동, 가족, 낮잠, 친구, 포옹, 독서, 종교, 명상, 나무, 일광욕, 모임, 동물, 음악, 낙관주의, 산책, 향기, 마시는 차, 춤, 마사지, 음식, 식물, 목욕, 여행, 결혼, 꿈이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단어들인데요. 각 요소들이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질병을 치유해주고 우울과 불안을 없애주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실험 결과들을 공유하고 저자의 생각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굳이 실험 결과가 아니더라도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며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당연히 속에서 곱는 것이 없으니 더욱 행복할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 역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극복하려고 인간은 웃기 시작한 것 같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웃음은 마약성 진통제보다도 더 강력한 천연 진통제이며 20분간 웃으면 3분간 격렬하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용서하는 것 역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본인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직접 선행을 하거나 누군가 선행을 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현상인 테레사 효과와 남을 돕고 난 뒤 며칠 또는 몇 주가 심리적 포만감이 찾아든다는 헬퍼스 하이 효과처럼 남을 돕는 선행을 하는 것 역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좋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요가와 운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어서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는 것 그 이상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인데요. 요가는 몸의 이완과 호흡을 통해 스스로의 상태를 돌보고 균형 감각을 좋게 해주며 운동은 신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불행에 대처하는 능력까지도 키워준다고 합니다.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체력이 강해지면 외부의 강한 자극도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신체의 잠재력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연구 결과 중에 자녀가 있는 성인은 자녀가 없는 성인에 비해 감염 질환이 걸리는 비율이 52% 낮았다는, 자녀와 함께 사는 여부 상관없이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로들레시아 스니스 교수팀은 보여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가족과 행복하게 보낸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그야말로 자기의 행복을 최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중해 연안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을 낙천적이고 열정적이게 만드는 요소인 시에스타, 낮잠은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스웨덴 옵살라 대학 크리스티안 베네딕트 교수팀에 의하면 하룻밤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은 에너지 소모율이 평소보다 5에서 20% 줄었다고 이야기하며, 미국 아칸소 대학 데이비드 마스틴 교수는 잠이 부족한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일도 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처럼 일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혜는 우정이라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역시 그것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 공동 연구팀이 연구한 친밀한 사람과의 거리에 따른 행복감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반경 1.6km 내에 사는 사람은 행복감을 25%나 더 느꼈다고 하는데요. 또한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 로빈 리치몬드 교수팀 연구에서도 친한 친구는 수명을 더 길게 늘려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진정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감을 잘 느낀다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포옹과 키스 등 스킨십 역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독서 역시 미셸 몽테뉴의 말처럼 책은 가장 싼 값으로 가장 오랫동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책을 통해 소중한 지혜를 나눌 수도 있고 나오는 인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신만의 감정을 공유하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 중에는 우리 몸이 산소를 평소보다 적게 써서 활성산소를 덜 만들고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는 뇌파인 알파파가 늘어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명상은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바른 자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공간에서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명상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잠시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한다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옴으로써 사람에게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향균 물질인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신경을 안정시킨다고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톤치드는 혈압을 낮추고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생성도 막으며 심폐 기능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산림욕을 주기적으로 하면 비만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지쳐있는 몸을 숲속에 잠시 데려가 놓음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일광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신체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해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동 중 하나는 모임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류가 이뤄지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고 하는데요. 영국 허트포드샤이어 대학 연구팀은 영국, 캐나다,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이렇게 6개국에서 소모임 활동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소모임 활동을 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양한 모임에 몸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모임에 정성을 다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반려견 삼식이가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노인은 덜 우울해하고 아이들은 사회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성인은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 혈압이 내려간다고 하고요. 일부 의학자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면 더 많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음악을 듣는 것 역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소소한 행동이며 비관적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이게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역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미국 생체나이의 대가 마이클 로이진 박사는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최소 6년 이상 젊게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모든 위대한 사상은 산책에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산책은 우리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텐데요. 저자 역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긴 길을 한참 걷고 산책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는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깊게 쉬며 걷는다고 합니다. 좋은 향기는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해 준다고 하는데요. 저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송민선 교수팀이 심한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에게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게 했는데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확실하게 가라앉았다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향기는 뇌 기능도 강화한다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박천호 교수팀이 연구 결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마시는 차이는 뇌졸중의 위험을 낮춰주고 골밀도도 높여주며 암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등의 차 한 잔이지만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차를 마시는 그 자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추어서 추는 춤은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고 행복한 감정이 들게 하며 마사지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이완시키는 것 역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화초를 가꾸거나 정원을 가꿀 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예민한데 식물이 실내에 있으면 우리에게 쾌적한 온도와 습도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아지게 되며 색감이 있는 식물을 다양하게 키우는 것 역시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반신욕과 전신욕, 족욕 등 물에 몸을 담그는 것 역시 하루의 피로를 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지만 준비 과정에서부터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여행을 즐기고 그 후에도 추억에 잠기는 것까지 모두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브레다 대학 제런나비 교수팀은 여행을 떠나기 전 휴가에 대한 기대감이 8주간이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행을 가서 푹 쉬게 되면 여행이 끝나고도 보름 정도는 그 행복감에 적게 된다고도 하는데요. 여행은 가기 전과 여행 중, 여행 후에도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웃는 것을 볼 수 있듯 꿈과 목표는 행복을 느끼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길게 장기전으로 가면서 점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찾아가며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자가 말한 30가지 외에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꾸준히 진행해서 하루하루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경원 저자의 좋은 기분을 만드는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